보면 오늘은 2011년 6월 12일 날 시행된 시험입니다. 2011년 6월 12일.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조에서 1번에 보면 수조에서 제름 80mm인 배관으로 20도씨 물이 0.95 입방퍼민입니다. 입방퍼민의 유량으로 유입될 때 5m의 부차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때의 부차적 손실 계수는 단 중력 가속도 g는 9.8m/s 제곱이다. 세크 제곱입니다. 자, 부차적 손실 부차적 손실 계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부차적 손실 계수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부차적 손실 계수. 예? 부차적 손실 계수. 상당반장, 등가 길이, 예? 상당 길이. 요럴 때가 들어가는 게 이제 부차적 손실 계수였잖아요. 그래서 상당 길이가 어떻게 돼, 공식이? LE는 K의 2지분의 V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F분의 KD라는 공식이 있었잖아. 두 가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속이 나오면은 K의 2지분의 V 제곱으로 푼다 했고, 마찰 손실 계수가 나오면 F분의 KD라는 공식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잖아. 마찰 손실 계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이 K값 이걸 물어봤잖아.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잖아, 이게. 이거는 지금 주어졌죠? 뭐라고 돼 있어요? 5m라고 주어졌단 말입니다. 5m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식 중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 마찰 손실 계수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공식은 이걸로 대입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 놓는 겁니다. 공식은 LE는 K의 2지분의 V제곱 딱 적어 놓고, 이제 요걸 알아야 되잖아, 요걸 알아야 되니까 이거 넘어갑니다. 2G LE는 K의 V제곱. 그럼 K는 어떻게 돼요? V제곱분의 2G LE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되죠? 그래서 찾습니다. G는 9.8 나와 있고, LE는 얼마예요? 5m라고 주어졌죠? 근데 유속을 보니까 유속이 안 나와 있잖아, 유속이 지금. 유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속을 알아야 되는데 뭘 알 수가 있어요? 지름이 80mm고, 유량이 0.95 입방퍼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V를 알라니까 Q는 우리가 최종 유량에서 이 공식 계속 많이 쓰죠. 최종 유량이. Q는 이거 왜 다 안 나오노? 응? Q는 AV에서 V는 뭐예요? A분의 Q고, 이거를 한다고 하면 파이D 제곱분의 4Q라고 했습니다. 파이D 제곱분의 4Q. 왜? 이게 4분의 파이D 제곱이잖아, A가 4분의 파이D 제곱이죠. 그런 생각하면 이래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적어주면은 파이가 얼마야? 3.14. D가 얼마? 80mm니까 메다로 바꾸면 0.08 나오죠. 메다로 바꾸면 0.08의 제곱분의 4 곱하기 Q가 얼마? 0.95 입방퍼민이죠. 0.95 입방퍼민이니까 민을 세크로 바꿔줘야 되죠. 세크로. 그러려면 나누기 60. 이래주면 이제 유속이 나오죠. 계산 또 들어봐요, 나오는가. (3.15m/s가) 나옵니까? 3.15m/s가 나오죠. 이거를 어디에 대입시켜?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9.8 LE는 얼마? 5m라고 써줬죠. 보기에 나누기 3.15의 제곱은 해봐요. 얼마인가? 항상 문제의 유형을 잘 보라고. 이런 공식을 적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항상 문제 유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요? 9.86. 약 9.88 나오죠? 9.88. 그러면 답은 9.9. 그죠?
세 번째, 3번이 답이 된다. 약 9.88 나오죠. 9.88. 그죠? 넘어갑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은 다음 중 펌프의 이상현상인 공동현상의 발생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공동현상입니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그죠? 공동현상. 공동현상이 생기는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공동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공동현상이. 캐비테이션이. 어떤 현상입니까? 흡입측에, 펌프의 흡입측에 공기가 발생이 돼가지고, 뭡니까? 급격한 소음과 진동을 발생하면서 심하면 성수불능 상태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공동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공기하고 연관이 많죠. 공기하고. 한번 봅니다. 발생 원인입니다. 펌프의 흡입측 손실이 클 경우, 맞습니까? 펌프의 흡입측 손실이 클 경우, 맞죠? 생길 확률이 많죠. 그 다음, 마찰 손실이 클 경우나 흡입축 손실이 클 경우는 같죠? 같은 말이잖아. 흡입축 손실이 큰 거나 마찰 손실이 큰 거나 똑같죠? 같은 말이지. 똑같은 말이니까 됐고. 3번 일단 모르겠고, 넘어갑시다. 펌프의 흡입축 배관경이 너무 작을 경우, 펌프의 흡입축 배관경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마찰 손실이 커지죠? 왜요? 한번 볼까? 관경이 이만큼에서 내가 관경 1의 큰 공에서 이거 한 100mm라 칩시다. 이게 파이 100mm라 치자고 100mm. 그 다음 파이 이제 50mm짜리 여기는 이제 50mm짜리라고 칩시다. 50mm. 요건 50mm야. 여기에 100이라는 유량을 이게 공급을 시키고 여기에서 100이라는 유량을 공급을 시켜요. 그러면 어떤 게 잘 흘러가겠어요? 100이잖아요. 잘 흘러간다는 말은 어때요? 관백의 마찰 손실이 적게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같은 값에 50mm면 어떻게 돼요? 약 2배 정도는 더 커지겠죠. 관경 차이에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지나가기가 힘들겠지. 관경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기 힘들다는 건 뭐예요? 관의 마찰 손실速도가 크다는 소리죠. 관백의 마찰 손실速도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찰 흡입축 손실이 클 경우나 마찰 손실이 클 경우나 배관경이 작을 경우나 이건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배관경이 작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커진다고. 마찰 손실이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유속이 빠르다는 소리가 되겠죠? 하나 더 팁을 준다고 하면. 유속이 빨라지잖아요, 유속이. 왜 그래요? 이게 뭐예요? Q는 AV니까, 뭐예요? V는 뭐예요? A분의 Q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면적이 크면 어떻게 돼요? V가 작아지죠? 그죠? 단면적이 작으니까 V가 커지죠? 반비례 관계잖아. 그러니까, 관경이 작다 그러면 마찰 손실이 커지는 거고 유속이 빨라진다는 소리다 이거죠. 유속이 빨라지면 마찰 손실이 커진다는 뜻이죠. 유속이 빨라져도 마찰 손실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3번. 관 속에 물이 흐르고 있다. 피토 정압관을 수은이 든 U자관에 연결하여 전압과 정압을 측정하였더니 20mm의 액면차가 생겼다. 피토 정압관의 위치에서 유속은 약 몇 메타 per sec인가? 단 속도 계수는 0.95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속 구하는 공식이 뭐가 있었어요? 유속 구하는 공식이. 예, Q는 AV 있었죠. Q는 AV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Q는 우리가 유속 구하는 게 Q는 AV가 있었고, 그죠? 이게 또 어떻게 해요? V는 A분의 Q가 되죠. 이 공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거를 다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파이 D 제곱분의 4Q. 유량이 나왔었을 때는 유속을 구하려고 하면 V는 파이 D 제곱분의 4Q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액면차 나와 있잖아요. 액면차 20mm 이래 돼 있죠? 높이가 나와 있잖아요. 높이가 있으면 V는 뭐예요? 루트 2G H라는 공식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토리첼리식이에요, 토리첼리식. 예? 그 다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었을 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다. 이런 물이 딱 있다. 이런 그림만 나오면 V는 루트 2GH가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V는 루트 2GH라는 공식으로 뭔가를 풀어내라. 라는 말이구나. 라고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토 정압관일 때는, 피토 정압가의 유속은 여기에서요, 2GH에서 뭘 대해주느냐면, 피토 정압가일 때는 루트 2GH분의 감마 제로분의 감마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요거만. 그러니까 피토 정압관이라는 말이 나왔었을 때, 피토 정압관이라는 말이 나왔었을 때는 요 공식만 더 대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단 속도 계수는 0.95이다 이래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속도 계수가 나와 있으면 이 공식에다 무조건 속도 계수만 곱해주면 돼요, 그냥. 유량 계수가 나와 있으면 Q는 AV에서 어떻게 된다 했어? Q는 원래 AV인데 유량 계수가 나와 있다 그러면 C라고 표현한다 했죠? 유량 계수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 CAV 이렇게 봐주면 된다고.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이 나오면. 없으면 그냥 하면 되고. 계수란 말이 나오면 곱해줘요. 계산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가 얼마? 20mm니까 얼마요? 0.0이죠. 메가로 바꾸면 0.0이고 이게 뭐예요? U자가 안에 든 게 뭡니까? 액면차. U자가 안에 뭐예요? 수은이죠, 수은. 수은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은의 비중량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감마분의 감마제로. 이렇습니다. 감마분의 감마제로입니다. 물의 비중량이죠. 이거는. 물의 비중량이니까 1000이죠. 이 밑에는 물입니다. 물분에 큰 게 올라갑니다. 물분에 1000분의 얼마예요? 수는 13,600이지. 그죠? 비중량이 비중이 13.6이고 비중량은 13,600이잖아요.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니까. 빼기 1.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계산기 떠들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뭐가 있어? 0.95라는 속도 계수가 있죠. 속도 계수. 요거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계산기 한번 떠들어봐요. 2.11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봐. 나옵니까? 계산기 떠드는 속도가 더디는데? 2.11 나오나? 이걸 한번 잘 봐라, 이걸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00분의 13,600, 이게 13.6이잖아. 2.16 나와. 얼마? 2.16? 2.16 나옵니까? 2.11 안 나오나? 2.16? 뭐 약 2.16 나옵니까? 그럼 2.16 나오면 2.16 나오면 이거 곱하기 0.9 했어. 그거 하니까는 2.0 나와요. 2.05? 이상한데? 2.11 정도 나올 텐데? 그래도 가까운 값은 2.11이 맞죠? 가장 가까운 값은 2.11이 된답니다. 말입니다. 한 번 더 계산 한번 해봐요. 나중에. 그래 나오나? 자, 넘어가고. 그래서 피토 정확간의 유속을 구할 때는 일단 V는 루트 2지 H인데 여기서 뭐다? 감마분의 감마제로 마이너스 1을 더 곱해주면 된다라고 배우시면 됩니다. 4번. 그냥 이거는 읽어보세요. 측정된 압력계 금속의 탄성 면역을 기계적으로 확대 제시하여 유체 압력을 재는 계기는 유체 압력을 재는 게 부르동간 압력계거든요. 이거는 그냥 나오는 대로 보시면 되고. 5번. 펌프의 양정 가운데 실량정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 실량정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실량정이 뭐라는 거지? 우리가 양정 계산을 할 때 뭐가 있었어요? 전 수도 H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뭐가 있었어요? H4가 있었는데 요거는 옥내외 소화전만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 H4 요거는 내가 할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실량정이잖아. H1이 실량정. 이게 H2가 배관 및 부속류의 마찰 손실 수두. H3가 뭐예요? 필요 최저 압력. 그죠? 필요 최저 압력. 옥내 소화전 얼마? 17. 옥외 소화전은 25. 스프링클러는 10. 10m죠. 그죠? 10m. 0.1MPa.
그래서 압력이고 H4는 뭐예요? 옥내외 소화전만 들어가잖아요. 옥내외 소화전만. 옥내 소화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호스에 맞춰 손질시도 되잖아요. 호스에 맞춰 손질시도.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없기 때문에 제외되고 옥내 소화전은 이거는 이래 되면 이제 스프링클러만 해당이 되죠. 그죠? 왜? 호스가 없으니까. 옥내 소화전하고 옥외 소화전은 호스가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호스에 맞춰 손질시도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실량정이잖아요. 실량정은 어떤 거예요? 수조가 이렇게 있다. 탱크 이래 있는데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펌프 이래 있다. 쭉 올려가지고 어떻게 돼? 이래 돼 있다. 실량정은 어때요? 흡입측, 토출측, 흡입 수두와 토출 수두. 요 두 개 더한 게 뭐? 실량정이 된다는 거죠. 흡입량정이라고 표현해요. 수두가 아니고. 그죠? 흡입량정과 토출량정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흡입측 수면, 토출측 수면. 요거 두 개죠.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2번에 보면 흡입액면에서 송출액면까지의 수준 높이잖아요. 흡입액면이 흡입량정이고 송출액면이 토출량정이잖아요. 그거 두 개를 더한 게 실량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6번 넘어갑니다. 6번에는 50kg의 액화할론이 21도씨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할 경우 부피는 약 몇 입방이 되겠는가? 단 할론 1301의 분자량은 149이고 대기압은 101kPa, 일반 기체 상수는 8314J/kmol/K입니다. kmol/K. 그러면 뭐요? 압력 나와 있고, 그죠? 온도 나와 있고, 그죠? 기체 상수 나와 있으니까 무슨 공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는 두 가지 공식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압력 나오고 온도 나오고 부피 나와 있을 때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푼다 했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는 두 가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공식이. 자, 그럼요. 이 때는 어떤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까? PV가 뭐예요? 무슨 공식이 있었어요? PV는 M분의 WRT가 있었고 PV는 GRT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로 풀어야 돼요? PV는 M분의 WRT죠. 그래서 왜? PV는 M분의 WRT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뭐가 있었죠? PV는 GRT가 있었잖아요. GRT가. 이 두 가지 공식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때 뭘로 나눈다? 기체 상수가 뭐예요? 기체 상수가 기체 상수가 R 값이 줄 per 킬로그램 K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공식으로 푼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R 값이 줄 per 킬로몰 K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공식으로 푼다 했습니다. 이 공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이 공식으로 푼다. 딱 지우고, 다 지우고, 이 공식으로 푼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뭘 물어봤어요? 부피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부피가. 그 다음에 이게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얼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죠? 부피가 얼마냐? 그럼 P가 넘어가면 되죠. V는 어떻게 돼요? P, M분의 WRT. 이래 되죠. PM분의 WRT. 그래서 P가 얼마입니까? 압력이 101kPa. 그런데 기체 상수가 주울이죠. 8314 주울이면 뭘로 바꾼다? 파스칼로 바꿉니다. 그죠? 킬로파스칼을. 그러니까 101 곱하기 1000이 되죠. 그 다음 M이 얼마요? 분자량이잖아, M이. 분자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49. 친절하게 주어졌다, 그죠? 149 분자량이. 질량이 얼마? 50kg. 기체 상수가 8314. 절도 온도가 273 플러스 21.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8.12) 나옵니까? 네, 8.12 입방이 된다.
이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7번 베르누이 방정식이 유도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베르누이 방정식이 뭐였어요? 베르누이 방정식이 공식이 뭐였었지? 베르누이 방정식 기억 안 나지? 들어를 많이 봤는데 예? 들어를 많이 봤는데 예? 뭐 위치, 속도, 압력 그지? 맞죠? 베르누이 방정식이 뭐예요? 감마분의 P 2G분의 V제곱 플러스 Z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죠. 요 세 가지 하면 전수도라 하고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이 공식이 유도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밑에 보세요. 해설을. 정상 흐름이었고 비압축성이 돼야 되고 비점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유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상유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유체가. 베르누이 방정식은. 그래서 한번 봅니다. 1번이 뭐예요? 압축성 유동이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일단. 비압축이라 했잖아요. 비압축.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번은 내가 모르겠고 넘어갑시다. 2번은 모르겠고 3번은 마찰이 없다. 마찰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점성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비점성이라는 소리잖아요. 비점성. 점성이 없으니까 마찰력이 없죠. 그죠? 그 다음 정상유동이다. 세 개가 맞으니까 답은 당연히 1번. 넘어갑니다. 8번 이상유체의 정의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상유체는 뭐라 했습니까? 비점성 비압축성이라 했잖아요. 이상유체는 비점성 비압축성. 그걸 딱 보고 봅니다. 압축을 가하면 체적이 수축하고 압력을 제거하면 첨체적으로 되돌아가는 유체다. 이게 뭡니까? 그건 뭐예요? 체적이 변화가 있다는 건 뭡니까?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잖아. 체적이 변한다는 거는 압축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맞잖아요. 체적이 변한다는 게 뭐야? 주사기를 내가 딱 누르잖아. 주사기 딱 잡고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줄죠? 그냥 주사기를 내가 딱 눌렀어. 이게 딱 앞에 맞고 딱 눌러. 그럼 쭉 줄잖아요. 이런데 체적 변화가 없어야죠. 압축이 안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상유체라는 거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2번 유체 유동 시 마찰의 전달 능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마찰 전달 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는 게 뭐예요? 점성이 없는 거잖아. 점성이 없으니까 마찰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점성 맞다. 그죠? 그 다음 체적 변화가 없다 하고 하니까 뭐예요? 체적 변화 비압축성이잖아요. 체적 변화가 없으니까 비압축성이잖아. 압축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럼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맞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간만에 9번짜리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60도 기울어진 4m 곱하기 8m의 직사각형 수문이 A 지점에서 힌지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수문을 열기 위한 최소 힘 F는 몇 킬로뉴턴인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힘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수저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왜 이래 이게 안 나와? 이래 있는데 요게 60도 요게 60도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6m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8m 그 다음 이 점이 뭐냐면 A점이고 요 점이 뭐예요? F점이란 말입니다. F점의 힘이 얼마인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F점의 힘이 얼마인지.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수문에 가해지는 힘이 얼마인지 이 힘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인지 알아내야지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래는 우리 F는 뭐예요? 감마 HA였습니다. 감마 HA. 힘을 구하는 이 물속에 있는 수문에 대한 힘을 구하는 공식이 이걸 붙여야 되겠죠. 중심에서 작용하는 거. 평판이 아니니까. 그죠? 이걸 붙여줘야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져가 있으면 공식은 어떻게 되면 감마 H의 사인 시타의 A입니다. 사인 시타를 딱 곱해줘요. 똑같은데 사인 시타만 곱해주면 된다고. 사인 시타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천으로 배웠으니까 물을
9,800으로 한번 풀어볼까? 이제 9,800이 안 편하나? 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럼 1000으로 한번 가자. 그러면 1000으로 갔다가 우리 다시 바꿉시다. 그러면 간말을 보겠습니다. 1000 높이가 얼마예요? 중심에서 작용한다고 항상 가정한다 했잖아요. 중심에서. 그죠? 그럼 6m에 4m. 그러니까 10m다. 그죠? 6m에 8m의 중심이니까 4m잖아요. 이거 8m에 지금 중심에서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4m니까 높이는 10m가 된다. 그죠? 10m 곱하기 A를 먼저 합시다. A를. 면적이 얼마예요? 4m 곱하기 8m잖아. 수문의 면적이. 그죠? 보기에 나와있죠? 4m 곱하기 8m 하잖아. A 면적이. 48에 32죠. 그 다음 사인 시트가 얼마? 사인 60도. 이래 되죠. 사인 60도. 이게 2분의 루트 3이잖아. 사인 60도는 사인 60도 값이 2분의 루트 3이에요. 바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두드려 보세요. 얼마인가? 얼마 나오는지. 얼마?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사인 60도가. 사인 60도 대신 2분의 루트 3을 바로 곱해줘도 돼요. (277) 128 27만 7,128 kg.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만 kg 포스. 아, 그러면 이 힘은 작용하는 힘은 27만 7,128 kg 포스라는 힘이 이 중심에서 작용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이 중심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요거보다 약간 밑에 작용한단 말입니다. 요거보다 약간 밑에. 우리 중심에서 작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풀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중심이 아니라 요거보다 약간 밑에 작용을 해요. 그럼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점이 어딘지를 찾아보자 이거지. 실제적으로 저 힘이 어디서 작용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공식이 뭐였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 작용하는 점, YP.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어디서 작용하는지 알겠어요? Y 포인트가 실제 이 떨어진 거리가 어디서 작용하느냐, 힘이. 실제 작용하는 점, 그 포인트가 어디냐 이겁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Y 곱하기 A분의 IC라고 표현합니다. IC라고. 이게 뭐냐면 단면 2차 모멘트예요. 단면 2차 모멘트인데 요거를 다시 풀면 Y의 A분의 12분의 BH 3승이라는 말입니다. 요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요 공식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풀어봅니다. Y점이 얼마입니까? Y가 얼마였어요? 6m에 4m였잖아. Y가. 그죠? Y가 6m에 4m 아닙니까? 10m, 10. 그 다음 면적이 얼마예요? A가 면적이잖아. 수문의 면적이 4 곱하기 8. 그죠? 4, 8에 32. 분의 12분의 뭐네요? B가 얼마입니까? B가. 수문의 폭이잖아, 폭. 그게 얼마예요? 4m죠, 4m. 수문의 폭이. 그죠? 수문의 폭이 지금 4m, 8m잖아요. 수문이 4m 폭이니까 폭이 4m잖아. 4. 이게 폭입니다, 폭. 수문의 폭. 수문의 폭이고요. H가 수문의 높이입니다. 수문의 높이. 수문의 높이에요, 높이. 그래서 4m 곱하기 8의 3승. 계산기 떠들어 보세요, 이래가지고.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 안 되나? 계산가. 계산이 왜 안 되는데? 계산기 안 두드려 보나? 그럼 빨리 빼야지. 넌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거를, 4 곱하기 8에 삼성을 어떻게 하노? 여기 있잖아, 요거. 요거에 삼성이란 말이야. 응? 그 다음 뭐고? 나누기, 뭐야? 12지? 예. 12, 되있지? 예. 는 해도 되잖아. 예. 그럼 요 위에 건 계산 다 되잖아. 요것도 나누기 10 곱하기 30이잖아. 예. 그죠? 10 곱하기 30이면 320이지. 예. 그럼 바로 나누기 320 하면 되잖아, 이렇게. 0.53. 왜 이래 나오지? 0.53 0.53? 아, 죄송합니다. 이게 y 플러스가 돼야 되죠? 0.53인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yp는 어떻게 돼요? 이 y점에서 요것보다 더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걸 좀 바꾸겠어. 이게 아니라, yp는 y 플러스 요거죠. 요것도 y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y가 얼마예요? 10m잖아요. 네. y가 10.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y가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6m에서 중심까지니까 4m니까 10m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 이게 10 플러스 이게 0.53이잖아. 이게 0.53 나왔죠? 이게 0.53. 그래서 10 플러스 0.54니까 10.53m가 되는 거죠. 10.53m. 그죠? 그래서 10.53m가 된다. 아,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가정을 한 게 뭐였어요? 6m에서 4m까지 해서 딱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4m가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밑에 내려오잖아요. 0.53m 더 밑에서 작용하는 줄 알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거만 딱 떼가지고 요거만 딱 뗍니다. 요거만 떼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놓습니다. 요거만 떼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써야겠다 이겁니다. 가로로.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이 점이 어떻게 돼요? A. 요 점이 어떻게 돼요? F가 되잖아요. 그런데 힘 작용하는 점이 어디였어요? 처음에는 중심에서 정확하게 딱 작용을 하면 이게 8m잖아. 여기까지, 여기서 길이가. 여기까지 이 길이가 8m잖아요. 요 길이니까 8m잖아. 맞습니까? 8m고. 8m인데 내가 이 중심에서 바닥이 작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요가 이 힘이 어떻게 돼요? 딱 반반씩 나누겠죠. 정확하게. 반반씩 줄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보다 조금 더 땡겨오잖아. 중심에서 어떻게 돼요? 0.53m만큼 더 와야 되잖아. F점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내려왔잖아. F점 쪽으로. 0.53m. 그럼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까지 길이가 4.53m고 8 빼기 4.53은 얼마예요? 3.47m 되죠. 요 떨어지는 거리 3.47m란 말입니다. 3.47m. 그러면 어떻게 돼? 힘이 아무래도 F점 쪽으로 더 작용을 많이 하니까 이게 힘을 좀 더 많이 받겠죠? 그죠? 그럼 얼마만큼 더 받느냐 이거지? 얼마만큼? 아, 실제적으로 F점에 대한 힘 F는 얼마예요? 총 277,128이잖아. 예? 277,128kg 포스라는 힘이 이 위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게 F점하고 A점이 갈라가진단 말입니다. 갈라서. 예? 갈라서 가지는데 얼마만큼 더 가져가느냐? 중심이면은 딱 반인데 요것보다 조금 더 왔다 이거죠. 얼마만큼? 곱하기 8m 중에 4.53m만큼을 F가 더 가져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8m 중에 4.53m만큼을 이게 힘을 더 받는다는 거죠. 나머지 3.47에 해당하는 것을 A점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7,128 곱하기 8m 중에 4.53m만큼을 더 가져간다. 이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계산해봐요. 이거를. 277,128 곱하기 4.53 나누기 8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얼마 나와요? 1, 5, 6, 9, 2, 4, 1. 1, 5, 6, 5, 6, 6, 9, 2, 4, 1. 9, 2, 4, 1. 응? 1, 5, 3, 7, 8, 3, 왜 이래? 왜 이래? 다시 한번 계산해봐. 277128 곱하기 4.53 맞네. 1, 5, 6, 2, 3. 156 9, 2, 3. 923 그렇죠. 이래 나와야 되죠. 100만 단위까지 넘어갈 이유가 없죠. 왜? 이게 100만이 아닌데 이게 10만 단위인데 어떻게 이게 더 100만을 내겠어? 아니지. 그죠? 이게 뭐예요? 아, 그래서 이만큼 킬로그램 포스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 A점에서 가져가는 힘은 뭐예요? 그러면 요거 빼기잖아요. 여기서 요거 뺀 만큼이 A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킬로그램 포스인데 156,923kg 포스라는 힘을 가져가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킬로뉴턴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몇 킬로뉴턴이라고 했잖아. 일단 뉴턴으로 바꾸고 그 다음 킬로뉴턴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곱하기 9.8 나누기 1000을 하면 되죠. 그래서 156,923 곱하기 9.8 나누기 1000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1537. 1537kN이 된다. 가까운 값이 얼마? 1540.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